저는 아이러버 투자자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진수라고 합니다. 펀드는 운용자가요, 가입자를 모릅니다.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온 거고요.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는 1:1 계약을 하거든요. 고객이 최초에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. 3%의 법칙이 뭔가를 여기 다 들으시면 이제 좀 이해를 하시게 될 거고요. 그리고 2부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걸 실천해 나갈 것이냐. 취업을 하는 순간부터 나라는 엄청난 자산을 갖고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소득을 금융자산으로 변해가는 과정이, 그게 바로 재테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를 빼고서는 재테크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. 두 가지가 있죠.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라는 자산이 금융자산으로 변환되는 과정인데, 내 직업이 굉장히 안정적이다. 그러면 제가 금융자산 투자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. 근데 내 직업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소득이 일정치가 않다. 그러면 오히려 내가 벌어들여서 저축하는 돈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됩니다. 사실 젊은 시절에는요, 수익률이 기여하는 바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. 하지만 내가 점차 자산을 쌓아나가면서 내 자산 규모가 커지면은 수익률이 점점 중요해지죠. 앞으로 내가 벌 일이 별로 없으니까 소비는 분산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, 내가 버는 시점은 요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버는 거를 어떻게 쪼개 가지고 쓰느냐에 대한 뷰를 갖고 그걸 관리해 나가는 것이 재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20, 30대에는 종잣돈 마련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현금 흐름 위험이 굉장히 큰 상태죠. 그리고 어느 정도 직장만을 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터닝 포인트죠. 은퇴를 전후해 가지고 공적적인 투자를 방어적인 투자로 바꾸면서 이제 연금 형식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는 거고요. 그 연금, 모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여유롭게 사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역사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준 자산이 주식입니다.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좀 더 내려면 주식을 안 할 수는 없다.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이제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. 초년에는요, 투자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연봉을 높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. 30년 정도로 보고서 저 2배 차이를 생각하면 연 한 3%로 증가한다,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게 실질적인 상승으로, 소득이 비중이 50대 7%,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재산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불리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라는 것을 통계로 보여주는 겁니다. 핵심은 내가 스스로 버는 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. 2억 3천이었잖아요. 세 개를 다 적용하면은 11억 원으로 이게 차이가 큽니다. 사실 이 차이가 만들어내는 걸 보시면은, 아, 내가 꾸준하게 조금만 노력해도 은퇴 이후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장기적 관점에서는 위험자산에 투자해야지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. 수익률이 좀 더 주어지는 거는 주식, 부동산, 회사채.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, 내 전체 자산에서 고려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현금 흐름 어떤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손실 가능성을 더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.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몇 번을 강조를 드렸고요. 젊을수록 나 키우는데 훨씬 더 노력을 많이 집중을 하시고 충분히 저축하시고서 가급적이면 간접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. 그리고 하나만 찍어달라고 했습니다. 지금 관심 있는 어떤 거 제일 관심 있으신지. 50%가 주식이시더라고요. 이런 거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, 그리고 이 부동산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라 아주 적절하게 준비를 했다. 자산 관리의 3단계, 처음에 목표를 좀 세워야 됩니다. 두 번째로 내가 얼마나 저축을 할 것이냐, 그리고 나서 그 저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, 그 이 투자처는 제일 마지막에 선택의 문제죠. 현재 지금 내가 딱 은퇴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가 있어야 되냐, 내가 은퇴하는 시점에 향후에 자산 수익률을 한 4%, 그다음에 할인율을 3%라는데 뭐 적용 시 은퇴할 때 필요한 자산 규모입니다. 후에 내가 은퇴하고서 20년을 살겠다, 25년 살 거다, 30년 살 거다, 기대 수명이고요. 그다음에 여기는 내가 월 100만 원 정도만 쓰겠다. 내 목표가 월 200만 원 정도 쓰겠다. 근데 내가 한 35년 살 것 같다. 내가 지금 얼마가 필요하면은 7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반대로 내가 얼만큼씩 저축해야 되지? 내가 향후 20년 동안 5억 원을 내가 은퇴할 때 달성을 하려면은 한 5% 정도로 평균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다면은 향후 20년 동안은 222만 원을 매월 저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. 수익률을 높이면 이 숫자는 확 떨어지죠. 148만 원이 100만 원으로 내려가죠. 초년에는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. 금융자산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요 파란 것과 요 주황색의 차이는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느 세대나 금융자산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이 자산을 키운 건 다 뭐냐? 계속 부동산 규모를 늘려간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재테크에서 제일 중심을 차지하고 있죠. 사이클이 있거든요. 그냥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. 항상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가는데 부자들한테 주어지는 기회들도 여러분들한테 옵니다. 그때 좀 더 공격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해집니다.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나 저희가 하는 1인 투자 같은 것들도 하시게 될 수가 있죠. 많이 질문하는 게 어떤 펀드 해야 돼? 뭐 해야 돼?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해야 돼가 아니고요. 결정하셔야 될 거는 그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어떤
어떤 거에 투자해야 되지? 요 순서대로 가셔야 되거든요. 요즘 뭐 사실 P2P로 해가지고 채권 투자를 하시는데 위험이 굉장히 높은 채권 투자를 하시는 거죠. 펀드가 제일 대중적이죠. 모든 종류의 것들이 다 있습니다. 자문은요, 자문회사가 이렇게 하시는 걸 권유드려야 하지만 실행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. 이름은요, 펀드하고 동일합니다. 운용까지도 자문회사가 맡기는 겁니다. 스타일 펀드들이 뭐 가치, 뭐 성장, 뭐 배당, 뭐 다양한 종류의 스타일 펀드들이 있어요. 이거는 내가 이 스타일에 베팅을 한다는 의미예요. 내가 초과 수익을 내게 해요. 섹터 같은 경우는 더 베팅을 크게 하는 거고요. 테마, 이건 지금 굉장히 핫한 거 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이 테마가 끝나면 끝이죠. 전문성을 갖추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죠. 채권도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만기하고 신용입니다. 단기채 중심이냐 장기채가 더 많냐.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요걸 통틀어는 일반형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. 종합해서 하는 것들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게 국내 혼합 일반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절대 수익을 좀 더 추구를 하면서 채권형 펀드에 공모주를 투자를 하면서 하는 그런 기회적인 상품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배분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자산들을 좀 잘 혼합해서 분산 효과를 좀 극대화하는 걸 추구하는 그런 펀드들이 있습니다. 내가 신경을 안 쓰려면 이 바깥쪽으로 보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. 내가 좀 더 전문적으로 좀 기회를 포착하고자 한다면 이 안쪽의 걸 선택하시는 거죠. 그렇게 구분을 해서 자산군을 선택하시고 상품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. 어떤 펀드를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없죠. 언제 환매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. 투자라는 건 어떻게 보면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건데 조언의 가격이 사실은 되게 비싼 거예요. 로보 어드바이저. 이름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하지 않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름은 1대1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. 펀드 같은 건데 증권 계좌를 개인 계좌를 열고 자문회사 대신 운영해 주는 건데 고액 투자자들은 이 이름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십니다. 지금 로보 어드바이저가 하려고 하는 거는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저비용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. 펀드가 모든 종류의 투자 상품을 다 선택하실 수 있는데 고객 접점이 없어서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걸 선택하는 게 맞는지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되죠. 펀드를 선택하실 때 액티브 펀드라는 게 있고요. 인덱스 펀드라는 게 있어요. 인덱스 펀드라는 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하면 그걸 그대로 추적하는 겁니다. 자, 이건 운용하기가 쉽죠. 수수료가 쌉니다. 보수가 싸요.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뿐만 아니라 그 운용회사에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합니다. 시장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는 거죠. 지금 저희가 이제 로보 어드바이서 무슨 알고리즘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로직도 액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인원이 많이 안 붙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장기적인 평균이 더 좋다, 수익률이 높다. 그 다음에 보다 기회를 포착하는 거를 찾는 거죠. 그리고 ETF가 굉장히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엄청 발전을 했어요. ETF는 뭐냐면요, 인덱스 펀드인데 펀드는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증권회사 가서 가입하셔야 되잖아요. 그게 아니고 상장을 시켜버렸어요. 주식처럼.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회사 가지 않고 내 증권 계좌에서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. 이거 장점이 주식하고 똑같이 내가 당장 샀다가 당장 팔면서 매매하는 순간에 가격이 확정이 돼버리죠. 좋은 펀드를 제가 선택하는 확률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.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조회하실 때 5년 등급으로 선택을 하시고요. 태극기 4개 이상 중에서 고르십시오. 이 태극기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위험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부여를 하거든요. 그 다음에 보수가 저렴한 거를 고르십시오. 동일한 펀드인데요, 총 보수가 1% 이상 차이 나기도 해요. 펀드는 하나예요. 매니저가 하나의 펀드에서 운영을 하는데 판매 창구만 여러 개인 거예요. 판매 창구마다 보수 구조가 틀린 거거든요. 그 보수 구조가 다른 모든 걸 다 합해가지고 패밀리 펀드라고 하는데 운용 규모가 줄어드는 거는 길게 가기 좀 힘들 가능성이 높고요. 좀 상대적으로 소외되기가 쉽습니다. 스테디셀러 중에서 고르시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. 반드시 투자 설명서를 꼭 읽어보십시오.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수료라는 표현이 있고요, 보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, 수수료는요 판매 행위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 이랬어요. 보수는 관리의 의미예요. 그래서 어떤 기간, 연 얼마이다 라는 거고요. A형은 선취 판매 수수료가 있는 대신 판매 수수료가 없는 케이스고요. C형이 일반적입니다. 온라인에서 가입하면 같은 C형인데 E라는 게 보통 붙고요. 그 다음에 S가 붙은 거는 펀드 온라인 코리아. 요새 온라인에서 구매 많이 하시잖아요. 서치한 다음에 마지막에 싼 데서 하잖아요. 그러니까 좋은 펀드를 고르시고 어떻게 구매할 때 싼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사실 1%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. 정리를 해보면 큰 그림은 은퇴 시까지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자산을 계획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다음에 투자 시 최초 필요한 결정은 소득 위험을 고려한 자산 배분의 의사결정이라고, 투자 상품 선정 시 분산 효과를 고려해서 투자 자산군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내가 선정한 자산군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